그의 물건이 살짝 닿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사모님이 아닌 한 여자로 대해줘요. 제발. 민석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겁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연은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2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차를 내리고 신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하지만 결혼 30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 모든 루틴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지만 제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남편 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죠. 또요? 이번 주 3번째예요. 골프 약속도 있고. 내일도 늦을 거야. 태준은 신문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제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콤했던 아침 인사가 언제부턴가 형식적인 대화로 변해버렸어요. 알았어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묻지도 않고 또 다른 소식도 전하지 않은 채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큰 아파트에 저 혼자만 남겨진 시간들. 이 공허함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오늘은 남편 회사의 창립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자리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구입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문득 저를 바라봤어요. 52살의 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약간 처진 볼.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화장을 마치고 향수를 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화장이 아닌 남편의 아내라는 역할을 위한 화장을 하게 되었을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저는 다른 임원 부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시간들.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옆에 앉은 여성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자리에서 웃음을 지어야 할지 문득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차로 임원들과 술자리를 가겠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와 있으니 먼저 들어가. 늘 그랬듯이 제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보하듯 말하고는 동료들과 사라졌죠. 회사 기사가 저를 데려다 줄 거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함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그의 눈이 잠시 제게 머물다 곧 도로로 향했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인가요? 네,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차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처럼 공손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만이 가끔 정적을 깨뜨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래 아시나요, 사모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가요에 민석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대학생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네,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공감대를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런 작은 대화조차 나눈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군대에 계셨어요? 네, 특전사에 있다가 전역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체격이 이해가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석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아닙니다. 안전하게 주무세요, 사모님. 그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기사의 눈빛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지?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저는 동네 지인들과 가끔 모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어느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을 때였어요. 아, 이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마트 출구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모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민석 기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사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 김 기사님. 우산을 안 가져와서 제가 아파트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마침 같은 방향이라서. 주저할 겨를도 없이 빗줄기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산 아래로 들어서자 그의 채취가 살짝 느껴졌어요.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없으세요? 네, 오늘은 휴일입니다. 마침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왔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는 그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지만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기사님은 여기 사세요? 네, 아파트 후문 쪽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깝고 조용해서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려는 그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감사 인사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마시겠습니다. 사모님께서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손하게 거절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있었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부엌으로 가서 전기 차단기를 확인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 시간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에 저장된 회사 연락처가 생각났고 망설임 끝에 김민석 기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님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전화드려서. 괜찮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집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제가 가보겠습니다. 혹시 차단기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오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민석이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가 나간 어두운 집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그가 차단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며 어딘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여기 문제가 있네요. 메인 퓨즈가 나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퓨즈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치는 그의 옆모습은 집중하고 있었고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일 자주 하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다 해야 해서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한 지 좀 됐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건 때로는 편한 점도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혼자인 것 같은 요즘의 제 상태와 묘하게 겹쳐졌어요. 잠시 후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집안 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와,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몰라서. 별 말씀을요. 사모님께서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번에는 그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차를 내오자 공손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군 생활 이야기, 운전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별 말씀을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정막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후에 따뜻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그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처럼 멀어지는 그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여전히 적었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 회사 행사가 또 있었고 제가 행사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이었죠. 행사장 세팅을 확인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꽃장식과 테이블 배치를 체크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머, 김 기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물품 운반 지원을 맡았습니다. 그는 큰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가 그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이던 중 제가 여러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모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허리를 굽혀 서류들을 주우려는데 어느새 민석이 곁에 와서 함께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았습니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길게 남았습니다. 행사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늘을 보니 정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좌석에 앉았어요. 운전하는 그의 옆모습이 묘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번에 고쳐주신 전기 잘 쓰고 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또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 안은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김 기사님은 요리도 잘하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습니다. 간단한 요리는 가능해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요즘은 남편이 거의 집에 없어서 혼자 먹는 일이 많아져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어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차는 조용히 달렸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으시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가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걸으며 아파트 현관까지 향했습니다. 어깨가 스치는 순간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아닙니다, 사모님. 편안한 저녁 되세요. 헤어지며 그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민석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감사의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쌌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비서에게 김 기사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나타났고 그는 제 손에 든 도시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뭐? 어제 고마워서요. 간단한 도시락인데. 괜찮다면 드세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도시락을 건네며 우리의 손이 다시 스쳤고 이번에는 그 감촉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정성 오랜만에 받아봐서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김민석 드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정성이 닿았다는 느낌, 그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나요? 남편에게 보내도 읽지 않을 메시지에 그는 이렇게 따뜻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도시락을 싸서 전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어요.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 가끔 민석이 퇴근길에 저를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민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차피 남아서 일할 거였어요. 차에 오르자 평소와 달리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뷔시의 달빛이었어요. 이 곡,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곡이라 찾아봤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기억하지 못했던 제 취향을 그가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달리는 동안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도 놀란 듯 했지만 잠시 침묵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로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는데 아내는 더 많은 걸 원했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그는 소박함을 원했던 거죠. 많이 아프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이제는 그냥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상처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같았어요. 사모님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 그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요즘은 그저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고 아이들은 독립했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가끔 혼란스러워요.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왜 그에게는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말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이었어요.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정말이요. 헤어지면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읽을 수 있는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과 활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늘 그렇듯이 생일 축하 메시지와 명품 가방이 선물로 배달될 뿐이었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공허했습니다. 생일 아침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선물은 오후에 도착할 거야. 고마워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사모님 생신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퇴근 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김민석 드림. 그가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네, 고마워요. 저녁에 그가 찾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봉투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섬세하게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었어요.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취미로 나무 공예를 좀 해요. 사모님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의 값비싼 선물보다 이 작은 책갈피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정성 들여 만든 선물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파트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2살의 제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모님의 미소, 말씀하시는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려 할 때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로 향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했지만 오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저녁에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알아, 결혼 기념일이잖아. 다음에 보상해 줄게. 전화가 끊기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서운했습니다. 문득 외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려던 참에 놀랍게도 민석을 마주쳤어요. 사모님? 아, 김 기사님. 혼자 식사하세요? 네.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대요.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저도 혼자라서.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고 대화했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잔, 두 잔. 와인이 들어갈수록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네,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그냥. 서연이라고. 서연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따스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밀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금 불안정했고 민석이 저를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팔을 잡은 채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며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현관 앞에서 마주 선 채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그러곤 우리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안녕히 주무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입술에는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저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큰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원 파고라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어요. 둘 다 비를 피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파고라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일,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솔직한 고백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정말 그랬나요? 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을 감싸 안았고 우리의 입술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연락했고 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모습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한 집안,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고 우리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갔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현실, 죄책감, 두려움. 그저 한 여자로서 한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살짝 닿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민석은 빠른 손놀림으로 제 몸을 감싸 안았고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윽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민석을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후회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절대로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 씨는 제 인생의 빛과 같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가끔씩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그와의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 중에서도 장미경은 동네의 모든 소식통이라 불릴 만큼 이웃들의 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연 씨, 요즘 부쩍 화사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 아니에요. 그냥 요새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밤에 누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은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마 남편이었을 거예요.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서. 그랬구나. 근데 남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나 보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미경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민석에게 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웃이 당신을 봤대요.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민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와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짐이 많았고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해외 지점 확인차 출장 가야 해. 한 달이나요? 그래, 중요한 프로젝트라 내가 직접 가봐야 해. 남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민석과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도 같이 갈래? 오랜만에 둘이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는데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을 하다니. 갑작스러워서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민석과의 시간을 선택해야 할까?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석에게 남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같이 가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민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서연 씨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은 서연 씨가 해야 해요. 이틀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갑자기 떠나기에는 정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보다는 혼자 가는 것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날 민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석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을 마음껏 누렸어요. 서로의 품에 안겨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침대에 누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저한테도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요?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발령받게 됐어요. 회사에서 지방 지점 운전기사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멀어요? 4시간 정도 거리예요. 주말마다 올라올 순 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행복을 찾았는데 이렇게 쉽게 헤어져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서연 씨를 사랑한다는 거. 그의 말에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밤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민석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민석이 옆에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거리를 두었어요. 내일 급히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서류가 필요해서. 내일이요? 응, 아마 아침 비행기로 갈 거야.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오시는군요. 네. 내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행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민석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그날 밤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모든 감정을 담아서 민석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잠시 후면 남편이 돌아오고 민석은 지방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죠.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 말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헤어졌어요.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뒤돌아보니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돌아섰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급히 정리를 했습니다. 민석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 있지?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고마워. 짧은 대화 후 남편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과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저 역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장미경과 마주친 건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연 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요즘 남편이 출장 갔다면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밤늦게 누가 서연 씨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다던데.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민석과 저를 봤다는 건가요? 아마 착각이셨을 거예요. 저는 줄곧 혼자였어요. 그랬을까?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 기사분이랑 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장미경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소문이 퍼지면 남편에게도 알려질 텐데. 그날 저녁 친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유일한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지영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외로웠거든.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위험한 거 알지? 만약 태준 씨가 알게 되면. 알아,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지영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석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응, 사랑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야. 그럼,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모든 걸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건지. 지영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택.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민석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요새 취미 생활을 좀 시작해서요. 그래? 뭐? 그림 그리기요.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렇구나. 남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 같아.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려왔던 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시간을 더 많이 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 달에 해외 발령이 났어. 해외요? 응, 지점장으로. 2년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너도 같이 가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라니. 그건 민석과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석 씨,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았대요. 저도 함께 가자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서연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서연 씨가 행복하셨으면 해요. 그게 무엇이든.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우리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고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옆에는 민석이 운전 중이었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친구 만나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 혹시 회사 기사가 데려다 주진 않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을 흘깃 보니 민석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택시 탔어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전화를 끊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석과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차 안에서 서둘러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행복하세요, 서연 씨. 당신도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 걸까요? 남편이 해외 발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면 떠나야 한다고 했죠. 준비할 것들이 많다며 저에게 결정을 재촉했어요. 서연아, 이제 결정해야 해. 같이 가는 거지? 매일 밤 같은 질문에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석과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 김기사랑 무슨 관계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경이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봤대.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났군요. 태준 씨, 사실이야? 대답해.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고백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몇 개월 정도. 사랑하는 거야? 그 질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네. 그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격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보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태준 씨,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알아. 내가 너를 너무 홀로 두었지. 일에만 집중하느라.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실망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때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할 거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인생이 끝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의 삶이 갈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 있었어요. 민석 씨,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갔어요. 우리 이혼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연 씨, 제가 가도 될까요? 당장 올라갈게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결정을 내리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군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날 밤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별장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약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제게는 그곳이 마음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할 때는 영원한 사랑을 꿈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민석을 만나게 되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가을 별장의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민석과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천천히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붓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원의 풍경,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저녁 노을에 물드는 하늘. 그리고 문득 민석의 얼굴도 그려보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감정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니?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결정했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태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해해. 사실 나도 우리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야. 미안해요. 아니, 나도 미안해.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주지 못해서. 우리는 그날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발령을 받아 떠날 예정이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어요. 행복하게 살아. 남편의 마지막 인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어요. 당신도요. 그날 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이제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혼자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놀란 것 같았어요. 혼자요? 네, 당분간은요.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서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민석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더 당당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서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해외 발령을 앞두고 있었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행복하면 돼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의 지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부모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시골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남편에게 남겨두었고 저는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석과는 가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도 지방에서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지만 만남은 미루었습니다. 아직은 저 자신을 더 찾아야 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